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초등학교 아동 비만을 위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논문을 정리를 하였고,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는 아동 비만을 주제로 잡았고, 아동 비만이란, 그리고 비만 기준, 그리고 원인, 문제점, 그리고 비만 관리 운동 프로그램의 논문을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4주 가상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아동 비만입니다. 비만이란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피하층과 체조직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비만화의 정의는 체중이 시장별 체중보다 20% 이상 될 때로 합니다. 6세 이상에서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비만의 기준입니다. 먼저 체질량 지수는 20에서 25를 정상, 25에서 30을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합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신장별 체중, 표준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계산합니다. 20%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는데 20에서 30%를 경도 비만, 30에서 50%를 중증도 비만, 50%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비만도와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동 비만의 원인입니다. 소아 비만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성 비만과 특별한 원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후성 비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아 비만의 99% 이상이 단순성 비만입니다. 단순성 비만의 소아는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키가 평균이거나 약간 큰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성 비만은 대개 과도한 열량 섭취,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그 발생 요인으로 추정하여 개인마다 비만해지는 기전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운동 부족입니다. 소아 비만은 편식, 잦은 과식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장기간의 열량 섭취 과다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많으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살이 찌게 됩니다. 그 다음은 유전적 요인입니다. 비만 발생의 30% 정도는 유전적 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부모 모두 비만일 경우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80%, 한쪽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는 40%, 부모 모두가 비만이지 않을 경우에는 7% 확률로 소아 비만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소아 비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환경적 요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인 탄수화물 중심에서 고단백 및 고지방식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고칼로리 간식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중 비만아가 있다면 다른 형제도 비만이 될 확률이 40에서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중후성 비만입니다. 중후성 비만은 소아 비만의 1% 이하를 차지하며 원인 질환으로는 선천성 장애, 신경 및 내분기계 질환, 약물 치료의 부작용, 정신 질환 등이 있습니다. 비만 소아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작다면 중후성 비만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 비만의 문제점입니다. 비만으로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소아 비만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 성인들의 경우 체중이 증가해도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지만 성장기 아이들은 지방세포 수와 크기 모두가 증가합니다. 노력을 하면 지방세포의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지방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아비만 아이의 경우
정상 체중 아이에 비해 지방세포 수가 많아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치료가 어려우며 재발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비만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켜서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및 심혈관 질환 같은 각종 비만 관련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을 높이고 이로 인해 합병증을 조기에 유발시킵니다. 다음은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아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논문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이 논문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은 과잉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비만 아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의 비만 인구가 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고 비만을 지구의 심각한 보건 문제 중에 하나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비만은 약 60에서 80%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어린이 비만은 약 60에서 80%가 성인기까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비만증 치료에 있어서도 성인기에 와서 발전된 비만증의 경우보다 비만증 자체도 더 심하고 치료도 더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고착되기 전에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만관리 프로그램 이 논문의 설명입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에서 아동 비만관리의 두 가지 목표는 체중 감소와 감소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는 열량 섭취의 감소를 위한 식이요법, 에너지 소모 증진을 시키기 위한 운동요법 및 시기와 운동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훈련시키는 행동수정요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대상으로는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에서 12세의 아동으로서 비만도 20% 이상인 아동으로서 최근 6개월 동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30명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신체 계측입니다. 프로그램 적용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키 몸무게를 측정한 후 브로카 지수를 이용한 비만도 판정법으로 비만도를 산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키 몸무게를 측정한 후 동일한 비만도 판정법으로 비만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여기서 브로카로 지수를 이용하여 비만도를 판정했다고 하는데 브로카 지수는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자신의 이상적인 체중을 알고 있고 현재 체중과 이상 체중의 비율로 비만 지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요법입니다. 실험 기간 동안 주 5회 5교시 시작 전에 30분 동안 교내 강당에서 에어로빅을 실시하였습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을 5분 동안 실시하고 운동 후 정리 운동을 5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에어로빅과 스트레칭, 준비 운동, 정리 운동은 정확한 동작을 미리 녹화하여 녹화된 내용을 대형 TV 화면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비만 및 영양 교육입니다. 영양 교육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교육 프로그램과 어린이 식생활 지도를 참고하여 주 1회 매주 수요일 방과 후 20분 동안 유인물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동 수정 요법입니다. 자신이 섭취한 음식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자신의 식이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식생활 습관 자기평가표를 배부한 후 매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4가지의 틀을 잡았는데 비만 관련 지식의 변화, 그리고
운동 수행 정도의 변화, 식이 행동의 변화, 이것들은 모두 다 좋아졌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비만도의 변화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에서 비만 관련 지식, 운동 수행 정도, 식습관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비만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비만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연구와 이를 통해 비만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사주 가상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저는 아동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위해 레크레이션 위주의 활동을 준비하였고, 활동 전후 준비 운동은 필수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산성 운동 위주로 갈 건데, 유산소의 효과로는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주는 혈액순환 원활, 그리고 체지방 감소,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 안정 등이 있고, 그리고 길지 않은 운동 시간으로 정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리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길지 않은 운동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로는 체중과 체지방률 감소, 그리고 BMI 개선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4주로 잡았는데 1, 2주와 3, 4주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동 빈도는 주 3회로 잡았고 운동 시간은 40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주에 월요일은 줄넘기와 스텝레더, 그리고 수요일은 트램폴린과 농구공 드리블 달리기, 그리고 금요일은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 달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할 수 있어서 하나로 일단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3, 4주에는 밸런스 쿠션, 그리고 훌라후프 달리기, 그리고 수요일에는 스카이 콩콩과 축구공 드리블 달리기,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장애물 달리기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는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이 이 초등학교 비만 아동을 위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